제가 현직 장학사입니다. 교육은 답만으로는 안 됩니다. 첫 문장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교육 현장에 논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공자의 제자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날 때 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공자를 만나면 그러네요. 그 시절의 인공지능이네요. 네. 제가 가장 어려운 학급에 가장 어려운 아이를 만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은요. 예.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게도 스승이 필요하다의 저자 최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이세요? 제가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님을 만난 공자의 제자들. 네. 제자들이 공자님에게 질문을 던지면 정말 청산유수와 같은 답을 해주죠.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공자님이 과연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바라보면 과연 어떤 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네. AI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에서 왜 하필이면 논어일까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 논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도 업무를 할 때 인공지능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네. 인공지능이 질문을 던지면 정답을 정말 잘 해주죠. 그런데 그 정답을 보면 여유가 없다, 여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답을 빽빽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정답을 강요하는 시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을 강요하는 시대. 네. 이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직접 집필한 책은 아닙니다.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공자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려가면서 책을 집필한 책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집필한 책이 없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맥락 자체가 없어서 해석이 자유로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 해석에 어떤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자님의 이 말씀 사이에 우리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발전되어 나가서 어떤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논어의 매력이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많은 사유를 이끌어내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죠. 네. 저는 처음에 정답을 강요받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부정을 못하겠고 긍정도 못하겠고 끄덕이기만 했는데 공자는 그 시절 AI다 라는 말씀에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논어가 여백을 통해서 사유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부분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의 이화를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에는 학교에서 공간혁신 사업을 하면 학교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참여해 보니까 계속해서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계속 이야기만 나누는 거죠. 제가 보다가 듣다 못해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빌공자의 사이 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간혁신은 비워야 한다. 비워놓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활동이 들어가야지만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간단한 소파 한두 개만 놓고 비워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공간도 비우고 여유를 자꾸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독자분들께서 이 장면만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작가님 우생마사라는 말 아실까요? 우공이사는 알지만 우생마사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생마사라는 말은 소는 생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평소에 60km, 70km 정도로 달리거든요. 소는 느릿느릿 달리죠. 근데 홍수가 만약에 나게 되면 말은 물에 빠져서 평소처럼 60, 70km로 막 달리려고 하다가 힘이 빠져 죽는다고 해요. 소는 느릿느릿 물속에서 움직이다가 끝에 가서 육지를 만나면 빠져나와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우공이산이 되라고 강요하던 교사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움직여라라고 강요하던 교사인데 아이와 상담을 통해서 쉼표 의미를 제가 깨닫고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그 푼 옆에 쉼표를 찍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쉼표 정말 중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 책 아시죠? 제 책에서도 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 네, 박시재중 연대로 이기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네. 제가 이 책을 내고 난 뒤에 졸업생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졸업생이 코로나 시절에 학생들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학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위해 주는지 몰랐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구성원들, 교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숙사를 관리하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연대를 해서 코로나를 이겨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연대라고 하는 말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느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꿨죠. 네, 맞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고 네. 그 시기에는 세계인들이 서로 겨누고 있던 총칼도 내려놓고 네. 모두가 협력했던 시절이었던 네, 걸로 맞습니다. 저도 기억을 해요. 네, 제가 이 책을 읽다가요. 네, 거의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챗GPT가 쓰는 학생 생활 기록부. 아, 네, 있습니다. 네, 모르던 걸 새롭게 알게 돼서 놀랐다기보다는 네. 내가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네, 깨달았다고 할까요? 네, 교육 현장에서는 네, 챗GPT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네. 좀 놀랍게 들어오기는 했어요. 네, 네, 네. 챗GPT를 이용해서 생활 기록부를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제가 겪은 지금까지의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잘 표현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네. 역시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 아까 제가 앞에서 공자님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공자님은 기록에 의하면 총 제자가 한 3,00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3,000명을 다 제자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 교육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자님은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요즘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어떠시냐? 저는 공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년 동안 아이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말 솔직하게 기록을 해주시는데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이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잘 되지 않으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까에 대한 고민으로 쓰시는 거지 네. 이것을 챗GPT에게 맡겨놓고 이 아이들의 평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전부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선생님들은 정말 공자 못지않게 시대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걸 쓰느냐 마느냐 네, 네.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네. 오히려 선생님들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의견이 찡했다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은 그렇죠. 세월이죠. 어떤 분은 AI는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네. 또는 불가역적인 상황이다라고까지도 네.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을 쓰는 교사들의 네.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학교라는 공간에서 특히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학교는 학생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지역 사회의 일들도 다 엮여 있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이거든요. 네. 다양한 시선이 존재를 하죠. 저는 이 시선이 관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관심으로. 그 시선이 이제 관심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교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교사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끝까지 믿고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과 꼭 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짐의 시선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선이라는 단어가 저는 강연 현장에서 네. 관점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네. 하곤 해요. 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전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선생님들의 시선 네.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논어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떠올렸었는데요.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공경. 네. 사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교사로 있을 때는 이 공경은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스승의 날 꼭 따라드려야죠.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게 공경이다라고 했는데 공자님은 이 공경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도 공경이다.
공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제가 교사일 때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아이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안 나가셨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논어를 읽으면서 아이들을 공경하는 교사야말로 정말 훌륭한 교사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모셨던 분들을 그 다음 유심히 관찰해 보니 다들 아이들을 공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공경하는 시선이 정말 필요하고 그때 아이들은 자기가 공경을 받는다고 느끼면 선생님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겁니다. 네. 그래서 공경하는 시선과 존중하는 시선이 서로 만나면 학교가 정말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짧은 대화만을 통해서도 시선, 네. 공경, 네. 예의, 여백, 네. 비움, 네. 이런 인사이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그 원천이 논어예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앞부분에 에세이 형식으로 담고 뒷부분에는 논어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책을 읽다 보면 에피소드별로 재미있게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펼쳐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을 좀 바꿔서 얘기 좀 해보죠. 네.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학교에게도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네. 네이밍을 해주셨어요. 네. 학교에도 아닙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혹시 의도하신 겁니까? 네, 의도한 네이밍이긴 한데요. 네.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특히 국어 교사이거든요. 국어 교사가 애기를 쓰는 게 맞냐라고 예.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애기라고 하는 것은 유정물, 사람이나 동물에게 붙는 게 맞고요. 네. 학교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애가 맞죠.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학교에도 스승이 필요하다가 맞는데요. 네. 저는 이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지 않고요. 저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 학교가 요즘 많이 아파요. 학교가 아프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도 아프고요. 선생님들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창 시절 힘들고 아플 때 저를 다독여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처럼 네. 우리 학교에게도 선생님이 계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으시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다 우리 학교의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학교에게도라는 말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굉장히 애정 넘치는 네. 네이밍이었군요. 네. 제가 감히 국어 선생님 앞에서 네. 문법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작가님께 지적하셨던 만약에 학교에도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면 지금 학교에는 스승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겪은 그동안의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릴, 스승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스승이 필요하다는 말은 내용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죠. 잘못 말했다간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꼭 제목에서 예. 학교는 나의 존재야 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정 듬뿍 담긴 네이밍이니까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학교에게도 스승이 필요하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에게도 스승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학교 밖에도 네.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어떤 독자에게 이 책이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셨는지. 네, 이 책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울산 향교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던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향교면 서당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중학교 때까지 한문을 배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논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읽으셨을 때는 약간의 어떤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해석이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어를 100% 독자 입장에서 해석해서 네, 본인의 해석을 네. 이야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자님이 만약에 지금 이 학교를 바라봤을 때 저랑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상상에 의해서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네. 책은 모든 독자들이 읽어도 논어의 어떤 무게감도 느껴질 수 있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책의 가장 주요 대상은 사실은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이 책을 네. 적었고요.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들, 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예. 특히 AI 시대에 예전에 어떤 독과목을 그대로 배워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AI 기계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교육 행정가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얼마나 교육 행정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네,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밌게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읽어본 저는 추천을 드리는 책이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작가님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최성조 작가님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터뷰는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 정답은 빨라지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선과 정답의 속도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노너, 공자의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최성조 작가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 최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